그래서 위에 논문이 로린 크라우포드라고 브라운 대학교 바이오스태티스틱 교수님 논문이고요. 아래가 그분 제자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2019년 논문이고 위에 게 2018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위에 논문은 스태티스틱 쪽 저널에 나온 논문이고요. 아래 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 ICML 컨퍼런스에 나다가 리젝트되고 JML, JMLR로 가서 거기서 지금 퍼블리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Interpreting Deep Neural Net Through Variable Importance입니다. 이거 이제 회사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참 XAI 쪽,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쪽 할 때,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이라든지, 그러니까 Variable Importance 같은 것들을 볼 일이 있어서 아래 논문을 이제 찾아봤었고, 그때 이제 아래 논문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원래 위에 논문에서 나온 거라서 위에 논문도 같이 찾아봤는데, 사실상 위에 논문이 거의 내용이 달아서 같이 이제 발표하는 거고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AI 모델이라는 건 이제 로컬과 글로벌 모델로 나뉘어서 로컬한 인터프리터빌리티 또는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보는 모델들이 있고 글로벌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보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한 범위의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보는 애들이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와 같이 코에피션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코에피션트를 보면 봄으로써 어떤 베리어블의 임포턴스가 있냐 없냐를 이제 체크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어떤 어떤 피처에 임포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글로벌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스트학 모델이고요. 어, 먼저 abstract introduction을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써 있죠. 형, 근데 어, JMLR이 어디 무슨 저널이요? Journal of Machine Learning and Research.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abstract 보면은 unlike previous proposed local method라고 써 있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방법론들이 사실 딥러닝에서 제한되는 수많은 XAI 모델들은 대부분 로컬 메소드거든요. 예컨대 ICML 2017의 베스트 페이퍼인 어, 뭐였죠? 그거 제목이 인플루언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닝 샘플이 영향을 많이 줬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다 로컬이고 뭐 예컨대 또 뭐가 있죠? 레프레젠터 띠오름을 이용한 레프레젠터 띠오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XAI 모델도 있는데 ICLR 페이퍼였던 걸로 기억하는 그것도 샘플 간의 익스플레이너빌리티고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논문 있죠. 라임이라는 모델 있죠. 거의 XAI 모델 중에 엄청 굉장히 유명한 거. 그것도 로컬 메소드고 또 뭐 그래드캠 같은 애들 이미지에서 어떤 픽셀이 우리 모델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냐 이런 걸 찾아내는 애들도 대부분 이제 로컬 메소드거든요. 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하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바이오 스태티스틱에서 기원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이오 스태틱에서는 그런 로컬한 메소드들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 예컨대 어떤 유전자가 중요하냐는 그러니까 피처 자체를 보는 거지 어떤 한 샘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예컨대 통계 모델을 보면은 뭐 어떤 데 집값이 올랐더라. 그럼 집값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피처 자체의 글로벌한 임포턴스를 보고 싶지. 아, 강남구의 집값이 올랐을 때는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임포턴스를 이제 우리가 제한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아래가 이제 이놈의 컨트리뷰션인데 첫 번째를 보면은 노벨 이펙트 사이즈 아날로그를 제한한다. 하일리 코리니어 프리딕터에 대해서 좋은 노벨 이펙트 사이즈를 제한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추후에 살펴볼 거고요. 뭐 그러니까 왜 근데 여기서 하일리 코리니어한 프리딕터에 대해서 봤냐면은 이게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인터프리터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Ubiquitous in Computer Vision. 그러니까 사진 같은 애들은 픽셀이 되게 코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런 코리니어한 프리딕터가 이제 X 피처인데 피처들에 대해서도 좋은 이펙트 사이즈 아날로그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제한한다.
세컨드가 최근에 제안된 레이트를 베이지안 딥러닝 세팅에 적용한다라는 거고, 파이널리 그룹 레이트라는 걸 제안한다. 이거는 레이트가 기존에는 한 개 한 개 피처,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피처에 대해서 피처를 선택할 때 뭐 유동인구가 있을 거고, 뭐 상업시설 개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기존의 레이트는 그런 거 한 개 한 개 중요도를 봤는데, 얘네들이 제안하는 이제 그룹 레이트라는 건 두 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유동인구와 상업시설 수, 지하철 개수와 뭐 유동인구 수 이렇게 묶어서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룹 레이트라는 걸 제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죠. Variable importance is one possible approach to achieve global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variable importance를 측정하는 게 이제 global interpretability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고, 어, 이거는 local interpretability에 이제 대조된다. local interpretability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떤 스페시픽한 프레딕션에 대해서 explanation을 가져가는 것. 그거 이제 local interpretability인데 우리는 전체 그룹 우리는 그룹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variable importance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이트라는 게 제한됐는데 그건 이제 베이지안 모델에 적용되던 애였다. 베이지안 모델이라고 이제 써놓고 보통 여기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거의 베이지안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베이지안 모델이 아니라 그중에 대표적인 GPR을 대상으로 쓰는 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룹 레이트를 뭐 제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원 논문, 그러니까 Variable Prioritization in Non-Linear Black Box Method 이 논문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로린 크라우포드 교수님이 먼저 발표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 있죠. 레이트라는 걸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트라는 건 어디서 작동하는 거냐면 베이지안 non-linear 모델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왜 굳이 베이지안 non-linear 모델? 왜 이름이 centrality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노드들 여기서 그냥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센트럴 노드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찾겠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리티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왜 베이지안 non 리니어 모델에서 중요도를 찾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리니어 모델 뭐 예컨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리그레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푸아송 리그레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리니어 모델들이 있는데 또는 타임 시리즈 모델도 리니어 모델이죠. 리니어 모델의 뭐 프리딕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바이오스태틱에서는 별로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넌 리니어 모델을 쓰고 싶은데 프리딕션 어큐러시 올리고 싶어서 근데 넌 리니어 모델을 쓰면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GPR, 넌 리니어 파라메트릭 모델링 그 중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링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방법론 자체가 베이지안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GPR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XAI, 뭐, 사실 AI 모델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방법론을 처음에 제안하신 거죠. 그걸 이제 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먼저 예시를 먼저 보면, 일반적으로 리니어 모델에서, in linear models, the natural interpretation of an effect size is the projection of the response onto the column space of the data. pseudo transpose y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어떤 베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베타 어떤 W의 어떤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냥 Y에 대해서 X의 수도 인버스를 곱해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떤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으로 베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코에피션트 측정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베리어블 임포턴스라고 얘기하는데 넌 리니어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리니어 펑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어떤 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x를 넣은 다음에 그걸 빼면 이제 f가 나오는데 그 f에 대해서 x를 다시 수도 인버스로 곱해주면은 이제 걔를 베타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베리어블 임포턴스 베타는 이 프로젝션 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는 얘 자체가 이제 코에피션트고 얘 자체가 베리어블 임포턴스인데 여기서는 이 베타를 어떻게 하냐면
저 베타가 사실상 파라미터잖아요. 이 식에 따르면.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메이지한 모델이기 때문에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갖잖아요.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그걸 다시 프라이어로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이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베이지안이기 때문에 얘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그 베타의 중요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여기서 되게 재밌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베타, 그러니까 어떤 x에 해당하는 베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x가 만약에 영향력이 없는 애라면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베타를 어떻게 조작해도 사실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어떤 베타 J를 0으로 바꿔버리고 그 베타 J만 0으로 뒀을 때 J를 제외한 베타에서 J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확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그 분포가 그냥 베타 J를 안 건드렸을 때의 J를 제한 나머지와 얼마나 같은지로 이제 그거의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어떤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측정하겠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이 부분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다거든요. 인투이티브하게 이해 가시나요, 차이님? 저 처음 알았어요. 레이저 우와, 이렇게 네. 보여요? 아, 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인투이션이냐면 어떤 X에 해당하는 베타가 있을 텐데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깔끔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동인구와 뭐 지하철 개수와 상업시설 수로 어떤 지역의 집값이 오를지 말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피처가 영향을 많이 줬는지 찾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코에피션트를 보죠. 근데 이 경우는 뭐라는 거냐면 그 코에피션트 텀 또는 이제 그 베타가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냐면 예컨대 유동인구가 집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면 유동인구에 붙어있는 웨이 파라미터를 0으로 두고 그걸 0으로 뒀을 때 다른 베타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많이 변했다면 유동인구는 중요한 아이일 거고 베타 유동인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베타 변하지 않았다면 유동인구는 애초에 중요한 피처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지금 이 수식의 인투이션인 거죠. 보면은 어떤 베타 J를 0으로 뒀을 때의 나머지 베타들과 베타 J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베타들의 probability 값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 이 값이 크면은 거리가 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간의 KL 다이버전스 텀이 길다는 거니까 많이 다르다는 거고 많이 다르다면 이 베타는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많이 다르지 않다면은 이 베타 J는 중요한 게 아닐 거다 이런 인투이션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트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건 그냥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죠. 별 의미가 없어요.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로. 네. 그래서 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 논문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아까 이제 오면은 노벨 이펙트 사이즈 이건 아직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펙트 사이즈가 지금 여기서 요 베타인데 요 베타인데 이 베타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 로린 크라우포드가 쓴 논문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버전으로. 저건 지금 이 논문은 아까 2018년에 로린 크라우포드 교수가 쓴 이 논문은 사실 베이지안 러니어 리그레션, 즉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에 국한되어 있는 모델이었고요. 이거를 딥러닝에 적용시키는 모델, 딥러닝에 적용시킨 게 이제 2019년에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트리뷰션의 퍼스트 저 베타를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겠다. 저렇게 측정하면 코리니어가 크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측정 방법이야. 그래서 컴퓨터 비전 같은 거, 근데 네,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앞에서 베타 J 그거 나왔을 때, 어, 근데 베타 J가 0일 때 네, 베타 마이너스 J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베타 마이너스 J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을 내놓는지? 네.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각각의 코에피션트를 보래? 다시 그 무슨 말씀? 그러니까 뭐, 이 베타가 예를 들어서 뭐,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막 이런 것이기 약간 이런 식의 식을 구성한다고 치면 플러스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베타 1 곱하기 x1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x2는 0 이런 식을 구성한다고 치면 네. 그 베타 1을 0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식이 갖는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타 2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아니라? 베타 1이 얼마나 변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베타 1이 0이 됐을 때 그 네. 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베타 2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결국 같은 말인가? 베타 식은 뭐예요? 그 식에서 그 식이 뭐예요? 지칭하는 식이 뭐예요? 어, 베타 1 결과 x1 플러스 베타 2 x2의 식이 그러니까 전체 아웃풋 값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제가 말한 식은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면 그 사이를 가르는 그 사이를 가르는 뭐라 해야 되지? 1차 식을 말한 거긴 한데 오, 일단 질문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인투이티브하게 해석하면 틀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사실. 뭐가 더 네. 적절한 어프로치인지에 대한 답은 없는 거고, 원래. 그럼 이 어프로치가 인투이티브하게 틀렸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이 어프로치가 제가 봤을 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네.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는 되는가요? 근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리니어 프리딕터에 대한 어떤 이펙트 사이즈 아날로그 제한하고, 두 번째 베이지안 딥러닝 세팅에 적용할 거고, 세 번째 그룹 레이트도 똑같이 적용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methodology contribution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이 부분은 좀 웃기긴 한데 대부분의 XAI 모델들이 나머지 다 프리즈하고 마지막 W만 보거든요. 파이널 그러니까 탑 레이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단 레이어만 봅니다. 여기서도 무슨 짓을 하냐면 기본에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탑 레이어 이전에 있는 세타들은 다 픽스 시켜놓고요. 맨 마지막 W만 prior distribution 있는 웨이 프라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프리즈 시키고 사실상 로지스틱 리그레션 꼴로 두는 거죠. 근데 그 W는 디스트리뷰션이 베이지한 형태로 놓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을 쭉 쓰면은 이걸 이제 왜 베이지한 딥러닝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냥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처럼 똑같이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 식을 써주고 그것을 이제 값을 구하는 식으로 해서 W를 계산해 주고요. 그때 W를 여기서 가우시안으로 둡니다. 가우시안으로 둬야 사실상 그 이전 연구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우시안 프라이어로 두고요. 그래서 그냥 F를 계산하면 F가 normal, 평균은 H 세타 M 플러스 B이고 코베리언스는 H 세타의 다이아고널 B, H 세타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수식을 나중에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F는 그럼 이런 노멀을 따르고 그때 이제 그 코리니어 이펙트 사이즈 아날로그를 계산합니다. 얘네들이 이거 코베리언스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프로젝션 텀이잖아요. 근데 코베리언스로 정의합니다. 코베리언스로 정의하면은 베타가 저렇게 나온대요. 이거는 그냥 믿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베타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이 베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컨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베타를 정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지안 딥러닝 세팅에 맞췄죠. 그러니까 W의 프라이어를 줘버려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디스트리뷰션 있는 W 웨이 파라미터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해결된 거죠. 그룹 레이트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첫 번째에서 왜 코베리언스로 하는 게 더 좋냐라고 보면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uncorrelated predictor에서 generate 된 게 A고요. 어, 피어슨 코에피션트가 0.99인, 그러니까 highly correlated 된 predictor들이 이제 B인데요. B에서 보면은 코베리언스 프로젝션과 리니어 프로젝션, 그리고 A에도 리니어 프로젝션과 코베리언스 프로젝션이 있는데 A에서는 사실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베리언스 프로젝션이나 리니어 프로젝션이나 언코릴레이트 된 프레딕터에서는 설명력 비슷할 거고요. 근데 이제 B인데요. B에서 보시면은 지금 리니어 프로젝션의 경우 망가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코베리언스 프로젝션의 경우는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 수식적 증명이 이제 왜 좋은지에 대한 수식적 증명이 이제 어펜딕스에 있는데 그건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프로젝션이 코릴레이트한 상황에서 좋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자주 쓰는 비전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F가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베타의 뮤와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그냥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저 코베리언스 X, F로 둔 다음에 베타를 계산하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코베리언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베타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냥 K 다이버전스 텀 구하면 되죠. 베타끼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j 번째 베타가 빠진 베타를 어 저기 노말 u-j 시그마-j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expectation도 이렇게 정해 놓고요. 그래서 쭈르륵 계산하면 돼요. 그냥 k 다이버전스 텀은. 그래서 k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은 최종적으로 KLD 베타 tilde J는 그러니까 KLD 베타 J가 그거였죠. KL 다이버전스 베타 마이너스 J 기분 베타 그냥 앞에서 식을 보여드릴게요. 저 KLD가 결과적으로 이거죠. KLD 베타 J는 KL P 베타 마이너스 J P 베타 마이너스 J 기분 베타 J는 equal 0일 때 요거에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베타가 지금 이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텀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쭉 계산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좀 간단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거든요.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그냥 이런 뭐 트레이스 텀하고 로그 익스포넨셜 텀하고 이거 그냥 간단해요. 이거 그냥 가우시안끼리의 K 다이버전스 텀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확장한 거고요, 매트릭스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first, second contribution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third가 그룹 레이트인데요. 그룹 레이트의 경우는 유도하면 이것도 어펜딕스에 유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궁금하시면 보면 될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을. 그래서 이건 그룹 레이트의 K 다이버전스고 이거는 그냥 그룹 레이트가 아니라 한 개의 프리딕터에 대한 레이트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그룹 레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가 인상적인데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 스터디 보면은 이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데이터셋 제너레이트 해갖고 실제로 BNN을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그걸로 이제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주는 피처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피처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기반이 되는 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코에피션트가 높은,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높은 피처도 만들고 아닌 피처도 만들어서 그걸 맞춤 테스트를 한 거죠. 그때 레이트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GBM 미믹이 아마 그레디언트 부스팅 메소드일 거고요. RF가 랜덤 포레스트. 그 얘네들도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측정하고 코릴레이션. 그냥 단순히 코릴레이션도 본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은 레이트가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것도 인상적인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유징 엠니스트인데요. 엠니스트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어떤 애들, 그러니까 잘 잡냐, 실제 이미지에서 잘 잡냐 확인한 건데요. 여기 이 결과 보시면 굉장히 잘 잡죠. 그러니까 파랑색은 우리 모델이 이 사진을 0이라고 판별하는 데 있어서 파지티브 했던 애들을 파랑색으로 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진을 1이라고 판별한, 사실상 네거티브죠. 얘는 정답이 0이었기 때문에 네거티브하면
영향을 준 애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이거 굉장히 정확하죠. 이것도 8과 1을 분류하는 태스크인데, 어, 얘를 8이라고 측정하는데 영향을 준 애들은 이렇게, 요런 픽셀들이 잡힌 거고요. 1이라고 측정하는데 도움을 준 애는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블루 태스크에서 얼마나, 얘들이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볼 건 아니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그냥 0과 1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서도 잘 되는 걸 확인시켜 준 거고요. 다음은 Gene Scores for Heterogeneous Stock of Mice Genetic Study. 이거를 사실 저도 크로모섬 저거를 이후 데이터셋에 달아본 적이 없고 저 이 바이오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바이오 인포메틱하고 바이오 스태티스틱 한 분들한테 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룹 레이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레이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레이트로 해서 몇 가지 유전체들을 묶어서 그 유전체들이 레이트 스코어 값이 높았냐를 측정하는 그런 표인데, 테이블인데, 피겨인데, 어, 굉장히 이게 잘 나와 있대요. 잘 묶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와 얘가 잘 묶였고, 뭐, 얘와 얘가 잘 묶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정확하게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룹 레이트도 잘 작동한다. 실제로 잘 되거든요. 저도 그룹 레이트랑 레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써봤어요. 추천 시스템에서 써봤고, 또, 논문 옛날에 썼던 건데, 여기서도 스톡마켓에 썼었는데, 스톡마켓 때 KCC에 냈던 페이퍼인데, 그냥 여기서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진짜 간단하게 네, 예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예시요? 네, 이 어디에서 뭘 뽑아서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식으로. 그냥 예시라기보다는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의 인투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웨이 파라미터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꼴로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베이지안일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리그레션 태스크를 한다고 쳤을 때 또는 베이지안 딥 뉴런넷 같은 것들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 웨이 파라미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요. 근데 이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우리의 웨이 파라미터가 어떤 게 되게 중요한 웨이 파라미터라면 글로벌한 영향력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은 유동인구가 부동산 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피처라면 그 유동인구와 곱해지는 어떤 웨이 파라미터는 어, 되게 중요하겠죠. 다른 웨이 파라미터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걔가 조작됨으로써. 그래서 걔를 조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작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K 다이버전스 텀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린 지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파라미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타를 조작해요. 그래서 걔를 조작했을 때 다른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유동인구에 대한 W를 조작했는데 다른 파라미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원래 베타 J라는 거는 원래 영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베타 J가 정말로 전역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였다면은 베타 J를 살짝 건드리면은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베타 J를 잘 학습했는데 베타 J를 갑자기 0으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애들의 디스트리뷰션도 망가지겠죠. 그때 이거를 K 다이버전스 텀으로 측정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계산하고 일부러 W를 웨이 프라이어 자체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J가 빠졌을 때의 다른 것들의 분포 같은 것들을 되게 쉽게 조인트 가우시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 아니요, 전 다 했어요. 끝내셨어요? 네, 아까 네트워크가 있으면 맨 마지막 단 빼고 다 얼린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맨 마지막에서 하나씩 0으로 만들어가면서 측정을 해보는 식인 거예요? 네. 아, 아, 하나씩 0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네네. 네. 네, 끝이.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